안녕. 자, 보십시다. 9번. 9번을 볼 거예요. 사실은 이 9번 문제는요, 여러분이 몇 번하고 같이 보셔야 되냐면은, 1번하고 같이 보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사실이야. 1번을 맞췄는데 9번은 틀렸다? 1번은 틀렸는데 9번을 맞췄다? 사실은 모순이야. 이 교재는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 근데 그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너네들이 어떤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생각할 이유가 하등에도 없다는 거야. 결국 똑같은 패턴에서 똑같이 틀릴 수밖에 없고 그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아니냐도 결정된다. 자, 9번 보게 되면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자, Yet most people dread it.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했지. 자, 그 순간 우린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체크할게. yet하고 it이죠.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뭔 두려워하는 it이 있겠지 앞에. 자, negotiation is a critical part of everyday life. 협상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their 하는 수가 they에다 현관에 치고 우린 뭐 봐야 돼? 앞에 봐야 되지. 자, 앞에 they에 대한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답 몇 번? 1번이네. 오케이? 자, 그럼 이때 they가 가리키는 건 뭐겠니?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most people 이겠죠. 그래서 they가 받는 말이 앞에 1번에 없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문장 삽입은 1번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dread it 있죠? 거기다 현관표 쳐놓고 써보세요. 영어는 똑같은 표현을 계속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be afraid of라는 거, dread의 똑같은 표현이 뭡니까? 바로 be afraid of로 썼죠. 그 정도만 보시면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시어 말고도 또 다른 관계로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뭐예요? dread it, 협상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뭡니까? They are afraid of getting caught in a battle of wills 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싸움의 의지에 휩싸여 있다 해가지고 그 be afraid of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진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보십시다. 자, 10번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지시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다른 내용이지만 좀 기타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영어를 독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을 계속 다룰 것입니다. 자, after they got married. 그들이 결혼한 이후에 they usually had a lot of children. 그들은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때 they라고 하는 거 현관표에 각각 쳐야겠죠? After they got married니까 그들이 결혼한 이후에네. 그러면 이전까지는 뭐야? 그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ey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앞에 이 they를 가리키는 말이 있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They had a lot of children. 그들은 아이들을 가졌으니까 뭐 아이들에 대한 뭔가 그런 힌트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활용하세요. 선생님 근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틀리면 어때? 상관없어요 지금은.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지금 우리가 2개를 틀렸어, 4개를 틀렸어, 3개를 틀렸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6월하고 9월 달에 많이 맞고 많이 틀린 게 중요한가? 사실은 너네 뭐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에 2승하고 그 다음에 수능 11월 달에 수능에서 점수가 안 좋았어. 그럼 2승 1패니까 결국 니네가 이긴 건가? 아니잖아. 결승전 딱 한 번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틀려도 지금 괜찮아. 계속 그 과정을 연습해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질문하고.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 오케이? 자, 보자. The family in the Western world, 서구 사회에서의 그 가족은요, has changed greatly. 크게 변화해왔습니다. 변화해왔습니다. 자, during the last 2 centuries, 지난 2세기 동안이죠. 자, 이때 1번이 안 되는 건 왜 안 되겠어요? they를 가리키는 애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은 지칭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Social scientists say that 사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변화는 this change는 뭐겠어요? 서구사계 사회에서의 그 큰 가족의 변화죠. 변화는요. 어떻게 했다? is one of the important changes. 가장 중요한 변화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뭐까지에? From a traditional society. 전통 사회로부터 to a modern society. 뭐예요? 근대 사회의 변화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자, 2번. 생각을 해봅시다. 2번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뭐다?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겁니다. 제발 숨은 그림 찾기 하지 마세요. 자, 2번 할 때 they라고 하는데 그럼 좋아요. they라고 하는 게 소셜 사이언티스트가 선생님 복수명사니까 they 될 수 있는 아니라고. 해석하라고. 그러면 이때 they가 그럼 뭐예요? 사회과학자들이거든요. 그럼 사회과학자들은 결혼한 이후에 사회과학자들은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다? 아니잖아. 지금 이 글의 핵심이 사회과학자들이 서로 결혼하는 이야기야? 아니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때 they는 2번에 들어갈 수 없겠죠. 문맥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 before the 19th century 형광펜 짝 이렇게 하는 순간 앞에 보세요. 뭐야? before the 19th century는 뭐에 대한 예시야? 만약에 지금 이 예시를 너네가 말을 할 수 없잖아? 잘못 읽은 거야. 제발 부탁할게. 글을 읽을 땐 말이지 앞 문장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이건 단순히 빈칸 추론을 위한 문장 삽입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네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감독해라. 계속 습관을 들여. 알겠니? 자, 뭐예요? 19세기 이전에 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랬단 말이야.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nges from a traditional society to modern society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19세기 이전은 당연히 뭐야?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에 대한 예시가 있어. 전통사회죠. 그 전통사회에 대한 예시인데 19세기 이전에 family, 가족들은요 usually arranged marriages 뭐예요? 결혼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대개 for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먼저 지들이 딱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너 얘랑 결혼해라 이런 거죠. 자, 보세요. Young people did not decide. 어린 애들은요, 뭐예요?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Who they wanted to marry. 그들이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답을 3번 하는 애들이 있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죠. 지금 이 young people부터 to marry 얘네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This family 형광펜 쳐놓고 이 this family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이 가족은 이라고 했는데 앞에 이 this family가 young people부터 to marry까지 가리킬 수 있는 말 있나요? 없죠. 답 몇 번? 4번이라는 거예요. 왜? this family는 뭐겠어요? 그들이 결혼한 이후에 그들은 많은 아이들을 가집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겠죠. 답 몇 번? 4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항상 이 표현 this family, 이 가족, that, those, these 해석하세요. 그럼 문제 풀려요. 꼼꼼하게 하면서. 진짜 중요해요. 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몇 번이다? 4번이죠. 그래서 이 가족은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에 대한? The larger family, the larger, 대가족의 중요한 부분인데, aunts, uncles, cousins, grandparents, and other relatives까지 말이죠. 다음은 몇 번? 4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 건 뭐냐면, before the 19th century를 딱 보고서 첫 번째, 자, 가리키는 대상을, 첫 번째, 여기서는 뭐예요? 가리키는 대상이 앞에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자. 그리고 뭐예요? 확인해요, 제발. 그 두 번째는 여기서 제가 부탁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예식, 그러니까 연결사가 없어도, 해당 내용이 무엇에 대한 예시인지 생각하자. 그래서 꼭 이거 가리키는 대상이 꼭
it, this 이런 거 아니어도 this family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명확하게 파악합시다. 뭐 such a problem 이러한 문제는 그럼 이러한 문제가 앞에서 도대체 뭘 가리키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가지시고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건요 이게 중요해요. 이 수업의 특징은 이거예요. 틀린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습관을 가진 애들이 있구나. 이러한 습관을 계속 여러분이 체화시켜야 돼요. 습관은 어떻게? 바꾸려고 체화시켜야 돼요. 이러한 습관을 가지려고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버리고 이러한 습관을 가지려고 계속 체화시켜야 돼요. 노력하고. 그럼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1번 보십시다. 11번. 자, 11번.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this가 항상 단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예요. this가 항상 뭐만? 단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자, this는 때로는 뭐예요? 내용을 가리키기도 한다. 자, 보십시다. This may happen. 자, 이것은 아마도 발생할지도 모른대요. 뭐가 일어났을 때? When there is a divorce. 이혼이 발생했을 때, 이혼이 일어났을 때.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the number of single fathers, 기러기 아빠의 그 숫자는요, double, 2배가 되었습니다. 2배입니다. 언제? Between 1983 and 1993. 1983년과 1993년 사이에 말이죠. 자, 1번. This may happen when there is a divorce. 그쵸? 이혼이 일어났을 때 기러기 아빠의 숫자는 2배가 될 수 있어요. 틀린 말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뭐야? 내용 뒤에 뭐라고 그랬죠? A single father has completely responsibility for his child or children. 그 기러기 아빠는요. 완벽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대요. 전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대요. 그의 아이 또는 아이들을. 이것도 될 것 같아. 답을 1번 체크했어요. 근데 틀릴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랬어요. 요 문제의 포인트는 이것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그래,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문장에 뭐 해야 된다?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문장이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 뒤에 있는 그 글의 전반적인 글의 일관성의 흐름을 깨부신다면 그 자리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좋아. 2번. He may be the only parent. 그는 유일한 뭐예요? 양육자일지도 모릅니다. 영어에서는요, 부모란 뜻이 없어요. parent라고 하는 거는 양육자란 뜻입니다. 근데 한국말에만 있는 게 부모란 뜻이죠. 유일한 양육자일지도 모릅니다. Because the mother has died. 그 엄마가 죽었기 때문이죠. 봐봐. 야, 1번이 되잖아? 이혼을 했을 때 이것은 일어날지도 모른대.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었지. 그리고 그 뒤에 뭐야? 전적인 책임을 가진대. 그는 유일한 양육자일지도 모른대. 뭐가? 그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생각해봐. 엄마가 죽으면 이혼을 해? 아빠가 우리 이제 이혼해. 칼을 툭 푸고 푹푹푹 찔러? 아니잖아. 따라서 1번이 되면 안 돼. 안 되지. 논리가 안 맞잖아. 두 번째. 그럼 2번도 말이 이상해져. 자, 이때 이것은 뭐겠어? 아버지가 그의 아이 또는 아이들의 전적인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아마도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이혼이 나타났을 때.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뭐야? 그는 아마도 유일한 양육자래.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이혼하려면 엄마가 죽어야 되나? 2번도 말이 안 되잖아. 3번. 3번이 되면 더 이상해지지. 이때 디스가 뭐야? 앞에 있는 내용 또 가르치지. 자, 그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유일한 양육자일지도 모르는 것은 발생한대. 이혼했을 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혼할 때 엄마가 죽는다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말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뭐야? 1번과 2번과 3번이 다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다. or more often. or more often은 네모 박스에 넣고 자주라고 했어요. 자주. He may be given the full responsibility. 그는 전반적인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For the children. 아이들에 대해서죠. By the judge in court. 법정의 재판관에 의해서 말이죠. 자, 답이 4번인데 보십시다. In the past. 과거에 재판관들은 almost always decided. 거의 항상 제발 제가 다 해석 하나씩 해드리고 있죠. 다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조그만 단어도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림으로 해석하시거든요.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일단은 거의 항상 결정합니다. The children should stay with their mother. 그 아이들이 그들의 엄마와 지내야만 한다고요. 자, 보십시다. 답 몇 번이에요? 4번이었죠. 이것은 이혼이 이럴 때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이때 this가 뭐예요? 아버지가 법정에서 재판관에 의해서 아이들에 대한 전적인 책임감을 부여받을 때는 일어날지도 모른대요. 뭐예요? 이혼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예요? 아빠가 재판관들이 엄마랑 같이 지내라고 했는데 now however 세모 표시 나오보다 동그라미. 하지만 이제는 it is more common. 흔한 일입니다. For judge to decide. 현관 앞에 쳐놓읍시다. 항상 꼭 그런 건 아니지만 for 다음에 목적격이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죠? 뭐뭐뭐뭐가 동사하다. 이렇게 일단 해석합시다. 그래서 뭐예요? 재판관은 결정 짓습니다. In favor of 형광펜 뭐뭐를 선호하여. 왜? favor이 나시죠? What is your favorite color? favorite F-A-V-O-R-I-T E잖아요. F-A-V-O-R-I-T-E. favorite.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선호하는, 좋아하는 이죠. 그래서 favor가 선호예요. 그래서 in favor of the father. 아빠를 선호하도록 결정을 합니다. 선호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5번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내용상에 대한 이 in the past부터 father는 내용상의 대조이기 때문에 5번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In the past는 뭐겠어요? 혼자 과거에, 그러니까 왜 혼자 맡아서 기르게 된 요인인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거는 뭐예요? this가 항상 단어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상황을 가리킨다. 그리고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문장에 넣어야 한다. 그래서 제발 앞뒤 문장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this may happen when there is a divorce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무리 그게 앞뒷말이 맞더라도 그 뒷문장의 내용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뭐다? 오답이다라는 거죠. 그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이 12번은요, 되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이건 논리 전환이라고 해도 되는데, 영어에서 요 instead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instead가 뭐예요? 대신해죠. 나는 그 사람 대신에 너가 좋아. 그랬을 때, 나는 그 사람 대신에 너가 더 낫다? 이때 우리 말에는 대신에는 비교의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논지 전환의 개념도 있지만 비교의 개념도 있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요, 이 대신에라고 하는 개념은 비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비교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여기다 써놓으실 건 뭐냐면은 연결사 시험 문제라고 해주세요. 연결사를 사용한 시험 문제. 이 12번은 일단 이게 굳이 여러분 여기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 글의 순서 그리고 뭐예요? 더 크게는 연결사 추론에서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나가시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한국말에는 비교와 대조의 말이 있지만 영어에는 이 말이 대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instead라고 하는 거는 앞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 네거티브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요 대신에는 앞에는 네거티브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는 포지티브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에 instead 앞에는 이런 거죠. 예문을 들으면 he didn't scold me. 그는 나를 꾸짖지 않았어. 대신에 instead he praised me. 그는 나를 꾸짖지 않았어. 대신에 그는 나를 칭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냐면 not A but B. 그래서 얘가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랬어.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instead라고 하는 건요, 꼭 부정어가 있어서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but과 however와 on the other hand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십시다. He does not bark at anything in particular. 그는요, 특별한 어떠한 것에도 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짖지 않는다라는 거네. 특별한 어떤 것을 짖지 않았으니까. If there's one thing I dislike, 내가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it is a dog that barks like an eye. 자, it is에다 현관 펼쳐놓고 that에다 현관 펼쳐놓고 그 다음에 그 X 표시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요, 기능어와 meaning wor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다. It is a dog that barks late at night. 이랬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강아지가 짖는다라는 거잖아요. 자, 얘와 얘는 사실은 기능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meaning word와 functional word가 있는데 meaning word는 함부로 지우면 안 되죠. 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근데 function은 그냥 그 기능이기 때문에 지워서 보시면 강아지는 밤늦게 짖는다. 그래서 강조 구문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아지는 밤늦게 짖습니다. 자, 1번이 안 되는 이유는 그는 특별히 어떤 것에도 짖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되는 건데 갑자기 뭐예요? An example is my neighbor's dog across the street from me. 갑자기 새로운 예시가 시작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1번이 안 된다. 한 예시는 나의 이웃의 강아지인데 나로부터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애입니다. 그럼 2번이 안 되는 것도 뭐예요? 특별히 짖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떠한 것에 짖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2번에 대한 뒤에 뭐가 나와요? My neighbor lets her dog out. 나의 이웃은 그녀의 강아지를 나가게끔 허락해줘요. For about a half hour. 30분, 약 30분 동안요. 매일 밤마다, every night, around midnight, 자정쯤에. 역시 뒤에 내용에 있는 것과 일관성이 없죠? 2번도 안 됩니다. 3번. As soon as the dog hits the night air. 자, 설마 강아지가 공기를 이렇게 때리겠어요? 아니죠. 맞이하다겠죠. 자, 그 강아지가 밤 공기를 맞이하자마자 그의 자동적인 반응은 his automatic response는 is to howl and bark. 뭐예요? 으르렁거리거나 짖는 것입니다. 울부짖거나. 자, 그랬을 때 3번. 그는 어떠한 곳에도 짖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뭔가에 짖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것도 짖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짖는데 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3번도 안 되겠죠. 자, 그럼 보십시다. 4번 뒤에. Instead, barking seems to be his form of nightly exercise. 짖는 것은 뭐죠? 뭡니까? 밤의 운동의 그의 한 형태로 보여집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는 어떠한 것에도 특별히 짖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떠한 것에 특별히 짖지 않는 것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짖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짖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짖는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3번이 안 되는 거고 그럼 4번이 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instead 현관표 쳐놓고 뭐예요? 짖지 않는다. 그의 밤의 운동의 형태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앞에 not에다 딱 동그라미 쳐놓고요. instead랑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14번을 보게 될 텐데, 자, 이 14번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떠한 형식이냐. 이것도 사실은 진술 방식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하면서 가보도록 하십시다. Family history. 근데 일단 요거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굳이 한다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정신을 차리면 풀 수 있다. 자, 굳이 제목을 한다면요. Family history, gossip, and personal affairs all come under this heading. 자, 이 가족사나 가십은 험담거리예요. 험담이나 그리고 개인사들은요. 이때 affair는요. 합시다 한번. 이 affair라고 하는 게 여러분 뜻이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일 또는 어떤 사무적인 형태의 개념의 사무적인 어떤 일 또는 사무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affair가요. 예를 들어 요런 단어로 foreign affair 하면 뭐예요? 외무부고. 그다음에 뭐 love affair 하면은 이제 약간 금기된 사랑의 느낌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총 5가지 정도의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일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노동에 대한 게 있고, 나 오늘 일이 너무 힘들었어.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 야, 너의 일은 괜찮니? 너의 직업은 괜찮니?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도. 야, 너 무슨,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야? 오케이? 너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뭔데? 의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노동과 직업을 의도고 사건.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사건. 그 다음에 5번째가 그 19금의 의미의 연애와 같은 불륜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거죠. 아따야 철수네 엄마랑 민수네 아버지랑 일났디야? 그 일났어? 그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쨌든 가보십시다. 그래서 일단 가족사나 험담 그리고 개인사들은요 all come under this heading. 그러니까 이때 애들이 아마 이 this 헤딩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헤딩이 머릿말이라는 뜻 또는 전제 조건 또는 앞에 있는 말 또는 서론 이렇게 다 되는데 이 어린말의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아래에 있대요. 자, a great deal of 이제 머릿말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른다 가정하고 봅시다. A great deal of 상당한 the social success 사회적 성공은요 of meal 뭐야? 식사에 대한 사회적 성공은 depends upon the conversation 대화에 달려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요거 시리즈 알아야 되죠? depend on rely on count on 그러니까 어디에 의존하다 그리고 turn to resort to 뭐야? 어디에 의지하다 의존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 달려 있습니다 대화에. 자, 1번 했는데 family history, gossip and personal affairs are come under 이것 아래에 있습니다. 험담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것 아래니까 이때 this 헤딩이니까 이때 this가 앞에 있는 걸 가리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회적 성공이라 전제를 둡시다. 설마 우리가 그럼 사회적 성공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 정도는 이제 상식선이겠지만 사회적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설마 가족사라든지 가십거리 험담이나
개인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사회적 성공의 길일까? 이거 사실 상식적으로 아니거든요. 정말 상식적으로 아닌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1번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거거든요. 보자. There are several points which a good conversationalist should remember. 그쵸? 거기에는 몇몇의 포인트들이 있다. 뭐에 대한? 좋은 담화자가 기억해야 할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1번 아니고, 그러면 뭐냐? 2번. 자, first he should be informed upon subjects of general interest. 일반적인 어떠한, generally 일반적인 거거든요. 일반적인 관심사, 흥미거리의 주제에 관해서 그는 알아야만 한다는 거야. 그럼 사실은 가십거리나 이런 게 일반적인 흥미의 주제일까? 좋은 건 아니지, 사실은. And should be able to discuss them. 그리고 뭐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In a pleasing, straightforward manner. 똑바르고 즐거운 방식으로. 미친 거지. 개인사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2번도 안 되고요. 3번. The observant individual. 자, 주의 깊은 개개인들은 who, 그런 개개인들은 can tell of commonplace incidents. tell of, 이야기합니다. commonplace가 뭐예요? 알아두셔야죠. 보통의 공통된 공통된 사건들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in an interesting way. 즐거운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주의 깊은 개개인은요. 뭐예요? is never at a loss. at a loss 현관 펼쳐놓고 뭐예요? 당황하다는 뜻이에요. at a loss가. 뭐예요? 결코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말이죠. then to 했죠. to 동그라미. 자, 아까 전에 우리가 to 뭐라고 했어요? also나 to another는 주제는 동일하지만 소재는 다른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서 어떠한 좋은 사회적 성공에 대한 식사의 사회적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나 뭐 이런 거겠죠. to he should know what to avoid. 뭐예요?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마땅히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what to avoid 현관 펼쳐주세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피해야 할 것의 what to avoid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뭐겠습니까? Family history부터 personal affairs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5번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4번이 아니라 5번이 돼줘야 된다. 진술 방식에서도 그렇고 to라고 하는 얼소의 개념에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게 되면서 문장 삽입을 풀었는데요. 사실은 이 수업이요. 거의 한 2시간 정도에 끝나는 수업입니다. 일반적인 반들에서 1시간 반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좀 길게 했던 이유들도요. 정확하게 보라고. 하나하나씩 다 해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 해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답만 딱딱 하고 가면 되는데 1번부터 5번 다 왜 답이 안 되는지 그 이유 했죠. 그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나는 논리를 빨리 만들고 싶다? 하세요, 그렇게. 그러면 글의 순서도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또 글의 순서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문장 삽입도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하나씩 따져가면서 왜 얘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그래서 그 문제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하시고 노력하시면 정말 큰 실력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화이팅!